2조 평가를 받던 회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2천억대였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 주식 가치를 담보로 해가지고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으로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합병을 한 거기 때문에 크로스 교환했죠. 진짜 어떻게 보면 천재죠. 우영배 회장님은 천재인데 지금 뭐 Q10이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래요. 옛날에 지마켓 기억나네요. 구영배 대표. 이베이가 이제 인수할 때 지마켓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마켓을 팔면서 결국은 싱가포르 가서 이제 Q10을 만들었어요. 그 10년이 풀리면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많이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11번 뭐 관련된 뭐 팀원하고 다 인수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번에 11번가를 인수 손들다가 거기까지는 아예 그냥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요 분까지 갔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그렇죠. 사실 뭐 먼저 박사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1세대 이커머스 네. 기업인 중에는 가장 좀 천재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터파크 1세대 이 온라인 몰이었던 인터파크 출신으로 사내벤처로 지마켓을 만들어서 그 지마켓을 또 이베이 코리아에다가 네. M&A를 시켰죠. 매각을 네, 그쵸. 시키고 2009년도였나요? 그리고 네. 나서 2010년도에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싱가포르의 제2의 지마켓인 Q10을 만든 거죠. 네. Q10을 만들고 그 Q10을 계속 성장시키면서 Q10이 지금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6개 지역에다가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네. 뭐 10여 개국에 물류망을 깔지 않았습니까? 네트워크 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확대 경영을,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네. 그리고 나서 다시 2019년도에 화려하게 컴백을 할 뻔했죠. 그때 네. 지마켓이 시장에 나왔을 때 다시 자기가 매각했던 지마켓을 본인이 인수하기 위해서 이 쟁탈전에 뛰어들었다가 아, 맞아. 그때 그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지마켓 자기 거지 사오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느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지만 그게 이제 드랍이 되면서 이제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인수하면서 신세계 이마트 그룹을 지금 이 위험에 빠뜨린 그게 장본인이 지마켓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로 복귀를 하고 뭐 글로벌로 복귀를 하기 위해 더 확대 경영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서 시도했던 게 지마켓 불발되고 나서 티맵파크라 그러죠. 네. 티몬, 이맵 프라이스, 그다음에 이 인터파크 네. 세 개를 거의 뭐 동시에 인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11번가까지도 손을 갖다 뻗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기업은 무난하게 인수를 해서 Q10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직구, 역직구의 교두보로 그래서 뭐 T프라임이라든지 I프라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W프라임이라든지 그 프라임이 붙어 있는 티몬, EMF, 인터파크의 그런 고객 셀러들이죠. 셀러들의 네. 상품들을 본인들의 갖고 있는 그런 직구, 역직구의 물류망을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 진짜 연합 세력들 어떻게 보면 2010년에 쿠파와 같이 했던 소셜 네트워크이죠. 그렇죠. 티몬하고 UMF 인터파크는 그 전이지만 그래서 그걸 연합하면서 이제 국내하고 해외 네트워크망에다가 상품 태우고 이거를 다 준비하고 요거는 아마 좀 관심 갖고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참 주목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경쟁 기업하고 다른 경쟁 전략을 쓰고 고객층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흡입하나 이 부분이 조금 그리고 저희 스타컴도 지금 IPO 상장을 철회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스타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스타컴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스타컴도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스타컴도 지금 뭐 물밑으로 잠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스타컴이야말로 그런 그 상황이 당시에 한창 우리가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 네. 당시는 그 컬리가 최대 5조에서 7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장 네. 가치를, 기업 가치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오아시스가 1조에서 2조를 봤었어요. 네. 그때는 뭐 3조까지 봤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받았던 그 스타컴의 기업 가치 밸류가 10조였거든요. 이마트가 2조인데 스타컴은 이마트에 있는 하나의 부서였는데 그게 이제 좀 분리를 시켜놓고 그걸 10조까지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상장 준비를 했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엄청 시대가 기대감을 있었죠. 줬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의 5분의 1 아니면 지금은 7분의 1 스타컴 마저도 1조라는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를지 그 정도의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인수하는 기업들이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마켓 인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상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스타컴이 한때 한 1조 7천억 정도를 그런 온라인 센터 자동화에 투자를 했던 것들을 뭐 재작년에 100% 다 철회해버리고 네, 그냥 그렇죠.
점포에 있는 피킹 앤 패킹 센터, 점포에서 수작업으로 배송하는 거기를 갖다 확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충청권으로 새로 배송하는 것도 중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는 물류가 줄고 매출이 줄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많이 줄었죠. 네. 매출이 줄더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실화 하겠다. 그렇게 갔던 거고요. 뭐 광주 오포에 있는 이 차세대 물류센터마저도 지금 네. 운영을 못할 정도로 아직은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쓱닷컴, 지마켓, 롯데온 뭐 모든 업체를 막론하고 지금은 무조건 매출을 고의로 드랍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매출이라는 게 사실 매출과 거래액으로 본다면은 네. 몇 번 얘기 드리지만 뭐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00억밖에 안 돼요. 거래액은 7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매출은 약간 늘릴 수 있어요. 그냥 자사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명품 몇 개만 직영해서 팔면은 직매입해서 팔면 매출은 약간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앞단에 있는 거래액이죠. 거래액.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거래액인데 G마켓 20조였던 게 14조대로 떨어져 버렸고 마찬가지로 뭐 쓱닷컴도 5조 넘어갔던 것들이 오히려 1조 이상 1조 가까이 떨어졌고 롯데온도 마찬가지죠. 뭐 조 단위씩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래액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거래액이 다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나 쿠팡으로 넘어가 버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몸집을 네. 키워가지고 내가 시장 가치를 잘 받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간에 살아남아가지고 다른 그렇죠. 기업들 쓰러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이 컴백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는 거고요. 네. 그 큐텐도 마찬가지로 11번가까지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는 11번가까지 인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국내 시장에는 1도 영향이 없다고 봐요. 네. 국내 시장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매출들을 모아가지고 이 큐템 연합군의 매출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 나스닥 상장된 대금으로 그 매각 대금을 치르라는 거 지금 그 작업을 하자고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목표가 거기였죠. 네, 한때는 지금 뭐 티몬이라든지 이메프라이스가 1조, 2조에서 했었어요. 네. 2조 평가를 받던 회사가 이번에 매각되는 거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2천억대였거든요. 네. 10분의 가격으로 그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큐텐이 다 인수를 한 거고요. 근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지분. 주식으로 우리 큐텐 주식이 가치가 이거니까 요만큼 줄게. 네. 발표는 안 했지만 그거는 본인이 정한 거죠. 큐텐 주식이 만약에 우리가 5조야. 니들 주식을 갖다가 뭐 100만 주 가져가.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 주식 가치를 담보로 해가지고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으로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합병을 한 거기 때문에 크로스 교환했죠.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천재죠. 구영배 회장님은 천재인데 그게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뭐 쿠팡하고 싸우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그것들을 인터파크 플러스 나중에 이제 11월까지 빨리 인수를 해서 그런 연합군으로 거래액이 얼마다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규모니까 상장을 했을 때 나스닥에서 우리는 최소한 또 그렇죠. 50조를 줘라 60조를 줘라 그리고 나서 나눠먹게 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이번에 제동 걸린 게 11번가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앞날도 모르는 그런 데 투자하겠냐고 하고 그 상장회사였던 가장 지주회사였던 11번가의 NC사가 드랍을 시켜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11번가도 이제 운명을 모르겠어요. 한치 앞에 운명을 모르겠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버틴다면은 과연 내년도에 그렇죠. 어디까지 갈까? 못 갈까? 다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기 이제 하나 남긴 롯데온 아닙니까? 그래요. 롯데온도 원래 이제 롯데 출신의 또 이베이 코리아, G마켓, 글로벌 담당했던, 나영호 대표가 이제 몇 년 동안 가서 이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는데 계속 적자를 나온 거예요. 적자 누적이 많다 보니까 나 대표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사임했습니다. 사임하면서 수장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보면은 판매, 결제, 물류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갖고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뭐 물량 싸움도 있고 고객의 어떤 구매 이 매출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이제 대기업군의 공룡그룹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방향을 갖다가 유지하냐 처리하냐 이거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완전히 군웅알거 체제에서 네. 양당 체제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쿠팡과 그 네이버 두 양사만 합치더라도 전체 마켓시어가 45%에서 50%까지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이 이젠 더 이상은 그 대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몬, 뭐 인터파크, UF 3사가 합쳐봤자 네.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마켓시어가. 네. 근데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 한 24, 5%씩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게 이 티몬, UF 뭐 아니면 인터파크, 뭐 G마켓, 뭐 롯데온 이런 데들이 소폭이라도 점유율이 올라간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점이었고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버티느냐가 관건인 시장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누가 버텨서 몇 개 업체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시장을 조금 파일을 가져가는 네. 그런 구도로 이제는 내년도에는 그게 오히려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예. 한편은 저는 그게 걱정되기도 해요. 많은 네. 경쟁자가 있고 시장이 건전하게 커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극강의 그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받는 그런 서비스가 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는 오히려 그 나머지 업체들이 조금 더 선전하기를 좀 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의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보다도 규모가 커져 강한 기업은 더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약한 기업은 더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강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커머스 시장도 지금 2024년을 이제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이커머스의 지금 재편성 뭐 쿠팡 자체가 아니라 쿠팡 대 네이버 연합 세력 그 외에 이제 중국이 밀려 들어오고 이런 시장이 계속 지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은 뭐 저 분기별로 변화가 그냥 큰 조정폭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다양한 자료, 저희들의 경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 변화가 아마 2024년 큰 변화 속에서 좀 진행될 거예요. 예, 뭐 다만 이제 끝으로 Q10에 대해서 하나만 또 얘기를 드린다면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능성을 좀 봤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Q10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로켓 배송처럼 직접 직매입을 해서 뭔가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거래액을 늘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네.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편리한 쇼핑을 제공해주는 게 강점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페이팔이라든지 그런 걸로 결제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국내 신용카드로 자기가 결제해가지고 그냥 바로 배송 대행지까지 가는 그 절차도 본인들이 해결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Q10에서 물건을 사면은 가격이 좀 비쌌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아 제품밖에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거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시인이라든지 테무라든지 작년까지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게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 티맵파크라고 불리는 Q10 연합군이 자 국내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해외 직구 역직구 시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그게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 티몬, 그런 또 시인이라든지 테무라든지 그 회사들이야말로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라든지 지금 Q10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몇천억의 비용을 쏟아부어서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그 인수했던 연합군보다도 더 많은 사용자를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시인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리익스프레스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Q10 연합군보다도 더 많은 회원수를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Q10이 연합군으로 새로운 뭔가 활로를 차린다. 오히려 지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이 중국발 그런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그렇죠. Q10의 내년도 굉장히 좀 암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카오머스의 재편성 시기에 내년에는 국내 기업의 쿠팡, 네이버 연합 세력, 유통공룡 여기다가 Q10이 싱가포르니까요. 싱가포르하고 국내 얼라이언스 세력, 또 중국에 물밀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 해갖고 들어오는 이게 굉장히 한국의 마켓 시장을 보고 이 상황에서 소비자 고객이 누구를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이게 판도가 달리겠네요. 맞습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처럼 앞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네이버와 쿠팡의 싸움도 아니고 네이버 쿠팡 그다음에 Q10의 싸움도 아니고 제3의 전혀 새로운 플레이어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소비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는 쿠팡 네이버만 봤던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구매자 결정자는 소비자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맞게 기업들이 어느 대응을 하고 어느 서비스를 하고 어느 걸 갖다가 자꾸 지금 만들어 주냐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2024년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계속 24년도에도 방송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목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휘처 앤드 성원 감사드립니다.